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 풉니다. 정치의 10단.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지지율이 39.2%가 나왔고 민주당과 국힘당의 지지율이 거의 붙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보층이 보수층보다 무려 176명이나 적게 잡힌 전형적인 보수 과표집된 결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들은 이렇게 제목을 뽑고 있습니다. 40% 육박, 8개월 만에 최고치, 민생 행보가 통했다. 국힘당이 민주당을 앞서는 골든 크로스가 눈앞이다. 차이 윤이 뭉치나? 이게 제일 웃겼습니다. 여야간 초접전 상태에서 한동훈 효과 대 명품백 분노가 서로 부딪히는 상반된 설 민심이 나타났다.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 중 가장 백미는 뉴스토마토의 기사 제목입니다. 여야 지지율 박빙이다. 물 건너간 민주 압승. 자, 이게 더 기가 막힌 이유는 뉴스토마토 역시 리얼미터처럼 ARS 여론조사 결과를 매주 발표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곳이 이런 제목을 뽑는다는 것은 우리도 리얼미터처럼 조사하고 있어 라는 자백이기 때문입니다. 나름 정권의 비판적인 언론사 역시 이렇게 멍청하다는 게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더 어이없어하고 있다. 게다가 오늘 진행되었던 홍익표 원내대표의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도 한 기자가 이 조사 결과를 가지고 민주당 지지율이 답보 상태라고 전제하고 질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 결과는 지난 2월 6일부터 8일까지의 일간 조사 결과의 평균값을 낸 겁니다. 따라서 설 연휴가 9일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설 민심을 논할 수가 없는 조사 결과인데 이걸 가지고 설 민심이라고 떠들고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꼭 짚어야 할 대목은 이거죠. 이번 주 리얼미터 조사 결과가 리얼미터 조사 자체의 맹점을 드러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이번 주는 이 3일치의 평균을 내서 39.2%가 윤석열 지지율이라고 발표한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는 이 4일치의 평균을 내서 37.3%가 윤석열 지지율이라고 발표한 거예요. 여기서 지난주의 표집 상태를 보면 보수 692명, 중도 936명, 진보 651명이었습니다. 이것도 보수 가표집 상태라고 봐야 하지만 그래도 이번 주보다는 비교적 정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양당의 정당 지지도도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결국 지난주에는 다소 기울어졌던 표집 상태가 이번 주에 들어서서 매우 기울어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일까? 리얼미터는 여론조사법과 달리 콜백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나라 진보층과 보수층의 수는 거의 같습니다. 그것은 지난 대선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입증이 됐습니다. 기본적인 정치 성향은 한순간, 몇 주 만에, 몇 달 만에 바뀌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대로 된 여론조사는 진보와 보수의 수를 같다고 전제하고 만약 진보층이 응답하지 않으면 콜백을 통해서 그 수를 채워야 하는데 대다수의 여론조사 업체들이 재정적인 이유로 콜백을 하지 않습니다. 특히 리얼미터는 일간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더 어렵죠.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결국 리얼미터는 응답하는 대로 조사하는 ARS 업체일 뿐이라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리얼미터는 일간 조사를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콜백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활성화된 층의 여론을 그대로 잡아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정확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2월 2주차에 보수층이 진보층보다 무려 176명이나 더 활성화되었을까? 그것은 2월 초에 정치 상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최근 일간조사 추이를 보면 1월 31일에 35.5%까지 떨어졌는데 갑자기 하루 만에 38.1%까지 치솟습니다. 그래서 쭉 가다가 KBS 대담방송이 나오는 2월 7일 기점으로 꺾입니다. 자, 그러면 2월 1일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느냐?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날 법원의 손준성 1년 징역 선고가 나왔습니다. 국힘과 검찰 그리고 언론들이 밀어붙였던 그 권한유착 프레임은 윤석열 검찰의 작품이었다. 검찰의 수정관실이 윤석열 패밀리의 사설 로펌이었다. 라는 것이 법원으로부터 확인된 겁니다. 자칭 보수층 입장에서는 위기감을 느낄만 하죠. 그리고 동시에 나온 게 바로 윤석열의 의대 증원 발언이었습니다. 지난 1월부터 언론지상에서는 윤석열이 의대 증원을 파격적으로 한다는 자락을 엄청나게 깔아왔습니다. 그리고 2월 1일 윤석열은 의료개혁 민생토론회에서 이런 발언을 합니다. 건강보험료 적립금 10조 원을 투입해서 의사들의 보험 수가를 올려주겠다. 대신 충분한 의료 인력을 확보하겠다.
2035년에는 1만 5천 명의 의사가 부족하단다. 이렇게 말하면서 대폭 증원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나자 몇백 명 수준이 아니라 1000명 이상의 증원을 한다는 기사가 쭉 나오고 이후 2월 4일에는 2000명 의대 증원이 발표가 됩니다. 그러자 문재인이 못했던 거 윤석열이 한다. 그리고 파업하는 의사들 때려잡겠다. 경찰 푼단다. 폼 번호 확보했다는 등의 협박성 기사들이 나옵니다. 결국 과거 윤석열이 화물연대를 때려잡을 때 국힘 어르신들께서 신나서 지지율을 올렸듯이 이번에도 의대 증원한다고 하고 때려잡는 모습에 희열을 느낀 국힘 어르신들이 신이 나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많이 참여했고 응답하는 대로 수집하고 있는 리얼미터에 그 신남이 크게 반영되었다. 이런 해석입니다. 네, 다들 아시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리얼미터는 구라미터, 보수 과표집 등으로 간략하게 얘기하시면 중도층들이 따라오지 못하기 때문에 설날 특집으로 자세히 한번 다뤄봤습니다. 자, 결론은 뭡니까? 비싼 게 정확하다는 겁니다. 곧 여론조사꽃이 조사한 진짜 설민심이 나올 겁니다. 왜냐? 여론조사꽃은 주말도 조사를 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도 리얼미터는 쓰임새가 있는 겁니다. 저걸 보고 좌파 여론조사 업체인 리얼미터에서도 저렇게 나왔대요. 윤석열 만세, 우리 국힘 총선에서 과반 이상이야. 이렇게 착각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리얼미터는 이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참고용이지 절대 기준이 될 수 없고 지금처럼 매번 착각하는 정권 하에서는 교란미터로서 쓰임새가 전혀 없는 건 아니다. 하지만 그 패도 정말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택수 대표가 정말 리얼미터를 만들려면 일간조사를 폐지하시고 그 돈으로 콜백하시라 라는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라미터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다음 뉴스. 최근 이승만을 다룬 다큐 영화 건국전쟁이 열흘 만에 18만 명을 돌파했다는 기사가 넘쳐나고 한동훈, 오세훈 등의 국힘 정치인들이 관람했다는 기사가 많이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훈은 이승만을 두고 대한민국이 이 자리에 오게 결정한 분이라고 추켜세웠고 오세훈은 영웅은 이제 외롭지 않습니다. 학창시절 잘못 배운 역사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분의 공과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바로잡힌 역사가 대통령 기념관에서 우리와 함께할 것이다 라는 리뷰를 올리면서 영화 관람을 독려했습니다. 자, 이것은 서울의 봄 흥행에 맞서서 건국전쟁이라는 이승만 영화로 개신교인들을 결집시켜보려는 총선 전략으로 보입니다. 자, 이승만에 대한 평가는 끝났습니다. 그 4.19 혁명은 이승만과 자유당 정권의 부정선거 무효와 재선거를 주장하는 학생들의 시위에서 비롯된 혁명이었습니다. 당시 4.19 혁명 직후 성난 군중들은 남산에 있었던 이승만 동상을 저렇게 박살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4.19 혁명은 1987년 우리나라 헌법 전문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이승만과 같은 독재자는 이 나라에 없어야 한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승만의 공과를 운운하면서 이승만을 칭송하고 영웅이라고 부르는 것은 지금의 헌법을 부정하는 작태입니다. 반헌법적인 세력이 지금 날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최근 가수 나얼 씨도 이 건국전쟁의 포스터를 올리면서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그 안에 굳게 서고 다시는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 대중 앞에 절대 나서지 않는 나얼 씨가 갑자기 이승만 부활을 외치는 이런 글을 올리며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드러낸 겁니다. 나 이찍이야. 도대체 현재 개신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길래 두문불출하는 사람까지 나서게 만든 겁니까? 현재 개신교는 건국전쟁 관람을 독려하며 이승만 부활이라는 구호 아래 이번 총선에 개입하고 있다.